네, 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입니다. 현재 저는 2021년 2분기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의 매매 내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 많은 기관들을 다루다 보니까 최대한 짧고 좀 간결하게 가려고 했는데 할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지금 네 번째 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마지막 편이고요. 혹시 이제 관련해서 의견이나 피드백 주시면 이제 다음 분기 매매 내역이나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최대한 반영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썰드 포인트라는 기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드 포인트는 댄 로브라는 이제 투자자분이 이끌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댄 로브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디즈니에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근데 소극적인 투자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액티브한 이 액티비스트라고 하는데 이 액티브한 투자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하고 이제 조용히 기다리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이전에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인데요. 이때 데니얼 로브가 디즈니가 본인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가 좀 신경 많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때 디즈니 경영진한테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너네 이제 배당을 하지 말고 그 배당 재원을 컨텐츠에 투자해라. 너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 배당을 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잠시 멈추고 그 배당 재원으로 컨텐츠에 투자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키워라. 그게 우리 투자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써서 전달한 거예요. 근데 저도 디즈니 투자자로서 사실 딱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중요한데 다니엘 러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 주주들 대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때부터 저는 다니엘 러브를 팔로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러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S&P 500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갈수록 이 시장과의 수익률 격차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2021년 2분기 서드 포인트 다니엘 러브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핀테크 기업인 업스타트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센틴론이라는 기업이 2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3등부터 쭉 보면은 PG&E,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인 인텔, 의료장비 기업인 다나허, 미디어 기업인 아까 얘기했던 월트디즈니,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투잇, 그리고 스펙. 여기 보시면 이제 어커시션 코프잖아요. 이건 스펙이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 이렇게가 탑 10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좀 늘렸던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은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가장 크게 늘렸습니다. 보시면 이전 분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새로 편입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 3.22% 그리고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DD 글로벌 이번에 아주 화제가 됐던 기업이잖아요. 이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DD 글로벌 이 2등인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베어리시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와중에 이 서드 포인트는 매수했다는 게 조금 주목이 되죠. 1.08%의 비중을 갖고 있고 순위는 3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고 싶은 게 인텔인데요. 인텔의 비중이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무려 1300%나 증가했고요. 이제 비중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인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버가 있고요. 우버는 이제 15위인데요. 비중은 2.43%이고요. 차량 공유 기업이죠. 여기도 23%가 증가하면서 비중을 크게 늘렸고, 그 다음에 썬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데 여기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했던 게 이제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새로 들어왔고 비중을 좀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펙 기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 기업인 EV벅스랑 이제 곧 합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 스펙입니다. 이 기업도 신규로 편입했습니다. 자, 비중을 줄인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미디어 기업인 이제 뉴욕타임스, 옛날에 이제 신문사였다가 이제는 인터넷 미디어도 먼저 확장했는데 이 기업을 비중을 전량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중 3위를 차지했던 에너지 기업인 PG&E도 비중을 좀 줄였고 자동차 기업인 페라리는 전량 매도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JD.com도 비중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플랫폼인 카바나 또 전량 매도, 쇼피파이 이커머스 기업이죠. 전량 매도했고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몰로직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디즈니의 비중도 좀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도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서드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데니얼 러브는 지금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것 같습니다. 업스타트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데요. 이 핀테크 기업인 업스타트가 이제 비중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소파이를 신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포트폴리오 비중 7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매수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인텔에 대해서 아주 불리시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마존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번에 인텔은 비중을 1300%나 늘렸을 정도로 데니얼 러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디어 기업인 디즈니와 의료장비 기업인 다나와의 비중을 축소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됐고 중국 불확실성에 따라서 중국 기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JD.com에 대한 비중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바오포스트 그룹입니다. 이 바오포스트 그룹은 세스 클라만이라는 월가의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끌고 있는 기관입니다. 세스 클라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몇몇 투자자들처럼 이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스 클라만의 포트폴리오 탑10을 보면은 리버티 글로벌, 이제 통신 기업이거든요. 글로벌이 1등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반도체 기업인 인텔, 이커머스 기업인 이베이,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인 콜보, 통신 기업인 비아삿,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 바이오테크 기업인 트랜슬렛 바이오, 그리고 매니지먼트 기업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비중을 좀 늘리는 정보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웃브레인이라는 이 트래픽 플랫폼 기업인데요.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지금 비중이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분기 만에 굉장히 많이 올렸고 이 쇼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통신 기업인데 여기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입했는데 어느덧 18위까지 올라왔고 이제 스펙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스펙 기업도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마이크론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이 마이크론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겠지만 인텔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세스 클라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 마이크론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텔은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니얼 러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대신에 인텔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여러 투자의 대가들도 이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레이달리오는 이머징 마켓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베어리시한 입장을 취했고요. 다니엘 러브 같은 경우에는 인텔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세스 클라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을 좋게 보고 인텔을 안 좋게 보고 이렇게 좀 상충되는 의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기관과 투자의 대가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공유드리는 이유는 모두를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관들을 보면서 이 투자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투자 성향을 보이는 기관이나 이 투자의 대가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이 콜보라는 반도체 기업도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중을 줄인 기업들을 보면은 이 미디어 기업인 폭스 코퍼레이션을 전량 매도했고요. 헬스케어 리치인데요. 헬스픽 프로퍼티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스 클라만이 이베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 세스 클라만은 이베이라는 기업이 비중이 거의 1등 한번 찍은 적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인데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거의 20% 가까이 비중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그 퍼싱 스퀘어 톤타임 홀딩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살펴봤던 비레크맨이 이끄는 그 스펙입니다. 근데 이 스펙이 최근에 좀 잡음이 많아요. 인수했던 기업을 취소하기도 하고 하여간 좀 잡음이 많은데 결국 손절을 좀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마이크론을 좋게 보고 인텔을 안 좋게 보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는 1등, 이제 비중 1등인 미디어 기업인 리버티 글로벌의 비중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바오포스트 그룹, 세스 클라만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인텔 대신 마이크론이다. 앞서 살펴본 다니엘 러브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양상을 띠고 있고 이베이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 아마 최근에 이베이가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하향했고요.
지금 최근에 이베이는 좀 체질 개선에 좀 들어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G마켓도 지금 매각을 했고요. 상당히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둔화됐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스클라만도 이베이 비중을 줄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스클라만은 페이스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비중도 크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진행했던 시리즈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말 여러 투자의 기관 그리고 여러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매매 내역에 대한 요약과 저의 의견을 같이 좀 공유 드렸는데요. 이 컨텐츠가 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혹시 뭐 마음에 드셨거나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한 의견이나 이 피드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리즈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업데이트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